안녕하세요. 별내채널입니다. 눈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삿포로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는데요.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서 삿포로라는 곳은 제 머릿속에 언제나 설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표를 사자마자 다음날 우리나라에 생전 처음 보는 폭설이 내렸지 뭡니까? 삿포로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인천에서 2시간 30여 분 만에 도착한 신지토세 공항입니다. 사람 많고 번잡하고 낯선 글씨들로 정신 없었지만 의외로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길을 묻지 않고도 JR 매표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삿포로까지 이동하는데 저희는 버스 대신 JR을 선택했거든요. JR은 우리나라로 치면 쾌속열차로 JR 철도역은 신지토세 공항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차표는 탈 때도 필요하지만 나올 때도 필요하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기차는 자유석과 지정석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유석은 지하철과 비슷해서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요. 지정석은 내부가 기차처럼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지정석이 있는 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앉아가는 지정석이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수세공항역에서 삿포로역까지는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공항에 도착해 바로 숙소가 있는 삿포로역으로 이동했는데 벌써 어두워져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 했는데 홋카이도는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진답니다. 4시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삿포로역에는 왼쪽으로 다이마루 백화점과 오른쪽으로 스텔라 플레이스 빌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 6층 맞지? 응. 삿포로역에 도착하자마자 종일 굶고 있던 배부터 채우기로 했는데요. 삿포로역과 연결되어 있는 스텔라 플레이스 6층에 다양하고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 바로 6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일본 하면 스시지 하고 유명한 맛집인 하나마루 스시로 결정했는데요. 역시 소문난 맛집답게 줄이 길어 표 뽑고 숙소에 짐을 갖다 놓고 올 요량이었는데 서서 먹는 자리는 바로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배도 고프고 귀찮기도 해서 저희도 서서 먹기로 했습니다. 서서 먹는 타치구이석은 거의 일본 현지인분들이나 혼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배도 고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쓴 거야? 이거? P8? 2? 주문서를 작성하면 바로 앞에서 스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 사람이 주문서를 넣는데 앞에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타이밍 좋게 다음 음식을 내어주는 게 순발력이 참 좋으시네요. 칼국수가 진짜 맛있다. 뭐야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냐? 메뉴판에 있는 사진을 보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시키기도 하고 옆 사람들이 뭘 먹나 따라 시켜보기도 했는데요. 참치, 연어알, 새우, 한치, 새조개, 오징어 튀김에 계란찜, 모밀까지. 아, 배고플 때 마트 가면 막 주워 담는다더니 너무 많이 시켰어요. 하지만 역시나 너무 맛있어요. 아, 오징어 튀김은 좀 짭니다. 이게 진짜 간단한데? 저 앉은 사람 몇 개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배 터지게 먹고 9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배도 채웠겠다. 숙소에 짐만 가져다 놓고 시내 구경에 나섰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삿포로 TV타워는 멀리에서도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TV타워는 오도리공원 끝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장권은 3층에서 판매하고 있었고요. 입장료는 1,000엔이지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70년이 넘은 전망대다 보니 실내는 좁고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30분이면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 높이가 147m나 되는 TV타워는 삿포로 시내와 야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삿포로의 랜드마크 전망대입니다. 겨울을 알리는 오도리공원의 일루미네이션과 시내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좋았고요. 엽서나 마그넷 등 TV타워 캐릭터 상품들을 팔고 있어 구경할 만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가 12월이라 TV타워 맞은편으로 독일식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마그네트はありますか？ありません。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팔고 먹거리도 팔고 사람들도 북적북적 캐롤까지 울려 퍼지고 마치 유럽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앞쪽으로 걸어가면 삿포로 겨울 축제의 시작인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명으로 꾸며진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광장이 펼쳐집니다. 생각했던 하얗게 눈싸인 삿포로가 아니라 당황도 했었지만 그래도 살짝씩 날리는 눈발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공원의 불빛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스팟들도 많아 인생샷까지는 아니지만 추억 한 장씩은 담아왔고요. 기념품도 사고 간식도 사 먹고 덩달아 한껏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 스스키노역 사거리에 도착하면 대각선으로 니카 사인이 보입니다. 오사카에 글리코상이 있다면 삿포로엔 니카상이죠. 삿포로를 대표하는 기념사진 스팟입니다. 니카상 5분 거리에 메가돈키라는 노란 글씨가 쓰인 건물이 보입니다. 메가돈키호테가 있는 골목인데요. 이 골목은 다누키코지라는 상점가입니다.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900여 미터의 200여 개의 상점들로 엄청나게 길게 이어져 있는 쇼핑과 놀거리, 먹거리 천국입니다. 삿포로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들러본다는 곳인데요. 저희도 왔으니 메가 돈키호테를 들러봤습니다. 와우, 사람이 밀릴 정도로 엄청 많은데요. 저희는 구경도 쇼핑도 힘들어서 일단 후퇴했습니다. 24시간 한다고 하니 시간 날 때 다시 둘러봐야겠어요. 저희처럼 너무 번잡한 게 싫으시다면 스스키노역 쪽으로 규모는 작지만 조금은 한가한 스스키노 돈키호테점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쇼핑하길 원하신다면 이곳으로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돈키호테에서 나와 다누키코지상가 거리를 구경했는데요.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도 좋아 보였고요.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뽑기방과 가차샵, 게임샵, 빠친코가 놀랍고도 신기했습니다. 메가 돈키호테 건너편에서 조금 위쪽으로 스프카레 맛집 스프카레 킹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가게인데
1층까지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스프 카레를 꼭 먹고 와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줄 서는데 동참했는데요. 1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에 아늑한 분위기였는데요. 한글 메뉴판도 있어 주문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치킨 스프 카레, 저는 비프 야채 스프 카레를 시켰습니다. 들어있다. 남편은 국물 추가를 해서 닭고기가 안 보이기는 하는데 큼직한 닭다리 하나가 들어있답니다. 제가 시킨 비프 스프 카레는 생각했던 덩어리는 아니지만 차돌박이 같은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치킨 카레는 1,300엔, 비프 카레는 1,550엔. 각 스프 카레에 야채가 들어가면 400엔이 추가되는 가격이고요. 토핑 추가도 가능하고 반찬이 없는 대신 양배추 절임도 가능한데 100엔입니다. 비프 야채 스프 카레에 좋아하는 야채들이 많은 게 좋았는데요. 튀긴 브로콜리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밥은 일반을 시켰는데 양이 많은 편이고요. 맵기 조절도 가능하지만 4단계 매워요가 생각보다 맵지 않아요. 기대가 컸던 만큼의 국물이 끝내줘요는 아니었지만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 숙소로 가서 좀 쉴까 하는데요. 저희 숙소는 이동하기 좋고 구경 다니기 좋은 삿포로역과 스스키노역 중간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로 정했습니다. 호텔 내에 스타벅스도 있고 베이커리와 스파, 레스토랑, 피트니스 등도 있고 바로 건너편에 편의점 있고 또 도보권에 오도리공원, 시계탑 등 관광지도 가깝고 근처에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된 로비는 꽤 넓고 깨끗했습니다. 본관과 이스트 빌딩으로 구분되어 있는 호텔은 4성급 대형 호텔로 저희는 본관의 객실로 안내받고 올라갔습니다. 엑스트라 베드가 펼쳐져 있고 창문도 열 수 없어 로비에 연락하니 와서 접어주셨는데요. 창문 손잡이를 가져다 주고서야 열 수 있다는 게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객실은 조금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전통이 있는 호텔이라는 건 오래됐다는 얘기니까요. 좀 올드합니다. 잠만 자고 나가서 돌아다닐 거라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살짝 실망한 감도 있습니다. 체크인할 때 조식 식사권을 줍니다. 표를 가지고 가야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조식은 1층의 뷔페식과 4층의 일본식 정식으로 나뉘어 원하는 곳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떠나는 BA 버스 투어를 예약해놔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으로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신선한 우유와 요거트, 다양한 야채의 샐러드와 카레, 오믈렛, 일본식 식사와 서양식 브런치 메뉴까지 메뉴는 다양하고 삿포로 호텔 조식 맛집이라더니 빨리 나가야 하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꽤 괜찮았습니다. BA 버스 투어 미팅 장소인 오도리역은 호텔에서 걸어서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가는 중간에 시계탑도 있었습니다. 제 상상 속의 시계탑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했지만요. 하여튼 오도리역에 도착했는데요. 버스 투어는 다 여기서 출발하나 봅니다. 미끄럽다 여기 바다. 다양한 여행사의 버스들이 줄을 선 모습이었는데요. 저희는 맨 앞자리 사수를 위해 우리가 예약한 버스를 찾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올 때까지 거의 지정석이라 자리 선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가서 줄 선 보람이 있어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요. 버스도 신상이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가 이동할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창밖 풍경이 도착할 BA의 눈 덮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눈의 천국 후라노 BA 투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